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한국이 우리를 이긴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한국은 우리 중국을 따라올 수 없어. 한때 완전히 무너진 줄 알았던 한국 태양광 산업이 어떻게 세계 최고 자리까지 올라갔는지 말이에요. 중국의 무서운 가격 공세 앞에서 절망했던 우리 기업들이 지금은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겠어요? 중국을 이긴 우리 대한민국의 감동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당시 한국 태양광 업계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2013년 그 해가 정말 지옥 같았어요. 하루아침에 중국에서 쏟아져 나온 초저가 태양광 제품들 때문에 우리 업계 전체가 무너져 내렸거든요. 아침에 출근하면 또 어느 회사가 문을 닫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웅진그룹이 먼저 손을 들었어요. 웅진에너지는 수조 원을 쏟아부었던 태양광 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하겠다고 발표했죠. 당시 웅진그룹은 태양광을 차세대 먹거리로 보고 막대한 투자를 했는데 중국의 저가 공세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웅진케미칼도 마찬가지였어요. 폴리실리콘 사업을 접고 말았죠. KCC도 포기했습니다. KCC는 2008년부터 태양광용 유리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중국산 제품의 물량 공세에 밀려서 결국 사업을 정리했어요. 한국실리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내 1위 폴리실리콘 업체였는데 중국산과의 가격 경쟁에서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았죠.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었던 건 가격 차이였어요. 중국산 폴리실리콘이 킬로그램당 10달러에 나오는데 우리는 50달러였거든요. 5배 차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품질이 좋다고 해도 이런 가격 차이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죠. 고객들도 어쩔 수 없었어요. 똑같은 기능을 하는데 5배나 비싼 제품을 누가 사겠습니까? 저희 회사에서도 긴급회의가 연일 열렸습니다. 사장님이 회의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중국산 1kg당 10달러, 우리는 50달러 이 싸움 어떻게 이기나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동료들 표정을 보면 다들 마음을 접은 것 같았어요. 어떤 동료는 이제 태양광 업계는 끝났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화큐셀도 위험했습니다. 2012년 독일 큐셀을 인수했지만 적자만 계속 쌓이고 있었거든요. 독일 큐셀은 한때 세계 최대 태양광 업체였는데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에 밀려서 파산했었죠. 한화그룹에서 마지막으로 구제금융을 해줬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정말 무서웠어요. 정부 지원을 받아서 원가 이하로도 팔 수 있었거든요. 우리는 한 장 팔 때마다 손해였는데 중국은 손해를 보면서도 계속 물량을 늘렸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경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론지솔라, 트리나솔라, 진코솔라 같은 중국 업체들이 전 세계 시장을 휩쓸고 다녔어요. 직원들은 불안해했고 협력업체들도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때 정말 이민을 생각했어요. 태양광 업계에서 20년 넘게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게 무너지는 걸 보니까 너무 허망했거든요. 아내한테도 다른 일을 알아보자고 말했습니다. 업계 전체가 패배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태양광 관련 전시회에 가봐도 한국 부스는 텅텅 비어 있고 중국 부스만 북적거렸습니다. 외국 바이어들도 한국 제품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왜 비싼 한국 제품을 사야 하느냐는 식이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손을 들었을 때 끝까지 버틴 두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두 사람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이야기도 없었을 겁니다. 모든 경쟁사가 포기했을 때 딱 두 사람이 남았습니다. OCI 홀딩스 이우현 회장과 한화큐셀 김동관 사장이었어요. 이 두 사람의 악착함이 없었다면 오늘 이야기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두 사람 모두 똑같이 말했어요. 끝까지 중국과 싸우겠다고요.
이우현 회장을 처음 봤을 때가 기억나요. 화학업계 모임에서였는데 다른 회장들과는 뭔가 달랐습니다. 3세 경영인이라고 해서 부드러울 줄 알았는데 눈빛이 정말 날카로웠어요. 화학 한 우물만 30년 팠다고 자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2014년 어느 기자간담회에서 이우현 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좀비 같은 중국과 경쟁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살아남겠다. 그때 기자들이 다들 의아해했어요. 다른 대기업들도 다 포기했는데 OCI가 뭘 믿고 버틴다는 거냐고요. 솔직히 저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OCI 군산 공장은 매년 적자였어요. 직원들도 불안해했죠. 하지만 이우현 회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투자를 늘렸어요. 지금 포기하면 영원히 기회가 없다면서 말이죠. 주변에서는 미쳤다고 했습니다. 김동관 사장도 마찬가지였어요. 한화 큐셀이 독일 큐셀을 인수한 후 계속 적자를 내고 있는데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김동관 사장은 독일에서 오랫동안 일한 기술자 출신이었어요. 태양광 기술에 대한 이해가 남달랐죠. 어느 날 김동관 사장과 우연히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은 힘들지만 기술로 승부할 때가 올 겁니다. 중국이 아무리 싸게 만들어도 효율에서는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당시에는 허황된 소리로 들렸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선견지명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비슷한 점이 있었어요. 단기적인 손실보다는 장기적인 비전을 봤다는 거죠. 다른 기업들이 당장의 적자 때문에 사업을 포기할 때 이들은 오히려 연구개발에 투자를 늘렸습니다. 미친 짓 같았어요. 하지만 그 미친 짓이 나중에 대박을 터뜨렸죠. 이우현 회장은 특히 화학 분야에 대한 자신감이 대단했어요. 폴리실리콘은 결국 화학이다. 화학에서만큼은 우리가 중국보다 앞선다고 늘 말했습니다. 실제로 OCI는 40년 넘게 화학 사업을 해왔거든요. 그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김동관 사장은 기술에 대한 집착이 강했습니다. 한화큐셀이 적자를 내도 연구개발비는 절대 줄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늘렸죠. 기술이 없으면 영원히 중국의 하청업체로 살아야 한다는 게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주변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언제까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할 거냐는 소리를 들었죠.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지금에 와서야 그 큰 그림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2020년 한화큐셀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10년간 연구개발해온 차세대 기술이 드디어 완성됐다는 거였어요. 바로 텐덤 패널이라는 혁신 기술이었습니다. 이 기술이 모든 판도를 바꿔놓을 줄은 몰랐어요. 김동관 사장이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효율 28.6%, 세계 최초 국제인증. 이제 중국을 제칠 수 있습니다. 그때 저는 TV로 기자회견을 보고 있었는데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 드디어 우리가 기술로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였어요. 텐덤 패널이 뭔지 설명드릴게요. 기존 실리콘 패널은 태양빛의 일부만 전기로 바꿀 수 있었는데 텐덤 패널은 두 층에 서로 다른 소재를 사용해서 더 많은 빛을 흡수할 수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같은 크기로 50%더 많은 전기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중국 업체들이 아무리 싸게 만들어도 효율에서는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론지솔라, 징코솔라 같은 중국 대기업들도 텐덤 기술을 개발하려고 했지만 아직 상용화는 못했어요. 우리가 드디어 기술에서 앞서게 된 거죠. 한화큐셀 연구진들이 정말 고생했어요. 10년 동안 수백 번의 실패를 거듭했거든요. 실리콘과 페로브스카이트라는 두 가지 소재를 결합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온도, 습도, 압력 모든 조건이 완벽해야 했어요. 저도 한화큐셀 연구소에 견학을 간 적이 있는데 연구원들이 24시간 교대로 실험을 하더라고요. 한 연구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루에 10번씩 실패해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었거든요.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텐덤 패널의 핵심은 두 층의 태양전지를 정교하게 결합하는 기술이었습니다. 위층은 페로브스카이트로 청색광을 흡수하고 아래층은 실리콘으로 적색광을 흡수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간단하지만 실제로 만들기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김동관 사장은 연구개발에 매년 수백억 원을 쏟아부었어요. 한화그룹 내부에서도 언제까지 돈만 태울 거냐는 압박이 있었죠.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기술이 없으면 영원히 중국의 하청업체로 남는다며 연구를 계속했어요. 2020년 마침내 성과가 나왔습니다. 텐덤 패널로 28.6%의 효율을 달성한 거예요. 기존 실리콘 패널이 20% 정도였는데 8.6%포인트나 높은 효율이었습니다. 같은 면적에서 40% 이상 많은 전기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국제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에서 공식 인증을 받았어요. 이제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인정받을 수 있는 기술이 된 거였습니다. 중국 업체들도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해요. 고객들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비싸더라도 한화큐셀 제품을 찾는 고객이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효율이 높으니까 같은 공간에서 더 많은 전기를 만들 수 있거든요. 특히 공간이 제한된 도시 지역에서는 효율이 가격보다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한 역전은 아니었어요. 텐덤 패널은 생산 단가가 높았거든요. 중국산보다는 여전히 비쌌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 기회가 왔어요. 바로 말레이시아였습니다. 이우현 회장이 2018년에 내린 결정은 정말 파격적이었습니다. 7년 동안 적자만 내던 군산 공장을 과감히 정리하고 말레이시아로 생산 기지를 옮긴다는 거였어요. 주변에서는 미쳤다고 했지만 지금 보면 정말 선견지명이었죠.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굳이 말레이시아까지 가서 공장을 짓느냐고요. 하지만 이우현 회장의 설명을 들어보니 정말 치밀한 계산이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수력 발전이 풍부해서 친환경 에너지로 폴리실리콘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였어요. 말레이시아 사라왁주는 수력 발전 비율이 90%가 넘습니다. 석탄이나 가스로 만든 전기가 아니라 깨끗한 수력 발전으로 폴리실리콘을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장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과 미국에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었거든요. 2019년 말레이시아 공장이 가동을 시작했어요. 연산 3만 5천 톤 규모였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졌어요. 중국산보다 3배나 비싼데 누가 사겠느냐는 거였죠.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유럽 고객들이 먼저 반응했어요. 탄소 발자국을 줄이려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친환경 폴리실리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거죠. 특히 독일, 네덜란드 같은 환경 선진국에서 OCI 제품을 찾았습니다. 가격이 비싸도 친환경이라는 가치 때문에 선택한 거예요.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글, 애플 같은 대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면서 친환경 태양광 패널을 찾기 시작했어요. 이런 기업들은 가격보다는 환경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우현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7년간 손해봤지만 이제 말레이시아산은 7년치가 이미 매진입니다. 정말 놀라운 반전이었죠. 중국산보다 3배 비싼데도 완판이 된 거예요. 말레이시아 현지 직원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저는 2020년에 말레이시아 공장을 방문했는데 현지 직원 한 명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만든 제품이 전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태양광 소재라니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OCI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말레이시아 2공장 건설을 발표했어요. 연산 3만 톤 규모로 2024년에 완공 예정이었습니다. 총 생산 능력이 6만 5천 톤으로 늘어나는 거였죠. 이렇게 되면 비중 국산 폴리실리콘 시장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 업체들도 당황했어요. 가격으로만 승부하던 중국이 갑자기 환경성이라는 새로운 경쟁 요소가 등장한 거거든요. 중국은 석탄 발전 비율이 높아서 탄소 발자국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OCI가 압도적으로 유리했어요. 한국 정부도 OCI의 전략을 지원했습니다. 해외 투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늘려줬고 말레이시아 정부와의 협상도 도와줬어요. 이우현 회장의 도박이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준 거죠. 하지만 진짜 게임 체인저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2022년 미국에서 놀라운 법이 통과됐습니다. 바로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이었어요. 이 법 때문에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만든 태양광 제품은 미국에 수입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한국 기업들에게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온 거였죠. 중국 태양광 업체들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아세요? 론지솔라 같은 대기업도 미국 수출이 막혔어요.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생산된 폴리실리콘을 사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미국 시장에서 퇴출당한 거예요. 미국 세관에서 중국 제품들이 대량으로 반송됐습니다. 컨테이너째로 돌려보내는 경우도 많았어요. 한 무역업체 관계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중국 론지솔라 제품이 미국 세관에서 반송됐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정말 극적인 순간이었어요. 한화큐셀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빠진 자리를 재빨리 차지했어요. 미국 고객들이 대안을 찾고 있을 때 한화큐셀이 나타난 거죠. 게다가 텐덤 패널이라는 차별화된 기술까지 있었으니까 더욱 매력적이었습니다. 김동관 사장은 이때를 놓치지 않았어요. 미국 곳곳을 다니면서 고객들을 만났습니다. 한화큐셀은 강제 노동과 전혀 관련이 없는 깨끗한 기업입니다. 게다가 효율도 중국 제품보다 높아요라고 설명했죠. 미국 주택용 태양광 시장에서 한화큐셀의 점유율이 급상승했습니다. 2021년 10%대였는데 2023년에는 30%까지 올라갔어요. 3배나 증가한 거죠. 정말 믿기 어려운 성장이었습니다. OCI도 마찬가지였어요. 말레이시아에서 만든 친환경 폴리실리콘이 미국에서 대박을 쳤습니다. 중국산이 막히니까 대안을 찾던 미국 업체들이 OCI 제품을 선택한 거예요. 가격이 비싸도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었죠. 이우현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미국이 우리를 도와준 게 아니라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준 겁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경쟁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정말 뿌듯해 보였습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도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적극 유치했어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태양광 제조업체에 대한 세액 공제를 늘려줬거든요. 미국에서 생산하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유럽도 비슷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안보가 중요해지면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고 했어요. 한국 기업들의 제품이 대안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업체들은 정말 당황했어요. 그동안 가격으로만 승부하던 중국이 갑자기 시장에서 퇴출당한 거거든요. 다급해진 중국 업체들이 한국 기업들과 협력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하지만 한화큐셀과 OCI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단순히 중국이 빠진 자리를 메우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판을 짜려고 했습니다. 2022년 한화큐셀이 발표한 소식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3조 원을 투자해서 북미 최대 태양광 공장을 짓겠다는 거였어요. 인곳부터 모듈까지 모든 공정을 한 곳에서 처리하는 통합 생산 공장이었습니다. 김동관 사장이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우리가 아메리카 드림을 만들어갑니다. 그 말에서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10년 전만 해도 중국에 밀려서 절망했던 회사가 이제 미국에서 꿈을 펼치겠다고 나선 거였으니까요. 조지아주를 선택한 이유가 흥미로웠어요. 조지아주는 전통적으로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이었고
인력 수급도 원활했습니다. 게다가 주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유치했어요. 세금 혜택은 물론이고 인프라 지원까지 약속했죠. 한화큐셀 김익표 GES 사업부문장이 조지아 프로젝트를 총괄했습니다. 김익표 부문장은 미국 시장을 20년 넘게 지켜본 베테랑이었어요. 그가 현지에서 직접 공장 건설을 지휘했습니다. 공장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부지 면적만 해도 여의도의 절반 크기였습니다. 인고 생산부터 시작해서 웨이퍼, 셀 모듈까지 모든 공정이 한 곳에 들어갔어요. 연간 생산 능력은 11.7기가와트였습니다. 이는 가정용 태양광 패널 300만 장을 만들 수 있는 규모였죠. 무엇보다 놀라운 건 2027년부터 텐덤 패널도 여기서 생산한다는 계획이었어요. 그동안 연구소에서만 만들던 차세대 기술을 본격적으로 양산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과의 기술 격차는 더욱 벌어질 예정이었어요. 현지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조지아주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직접 나서서 환영했어요. 한화큐셀의 투자로 조지아가 태양광 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죠. 지역 주민들도 좋아했습니다. 8,000개의 일자리가 생기거든요. 건설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았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자재 조달이 어려웠고 인력 확보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익표 부문장이 현지에 상주하면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갔어요. 미국 직원들과의 소통도 중요했습니다. 한국식 업무 문화와 미국식 문화가 달라서 처음에는 갈등도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이해하게 됐습니다. 한 미국 직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 회사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걸 보니 정말 믿음이 간다고요. 2024년 드디어 1단계 공장이 완공됐습니다. 준공식에는 조지아주 정치인들과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어요.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문 닫을 뻔했던 회사가 이제 미국에서 가장 큰 태양광 공장을 운영하게 된 거니까요. 생산된 제품들이 미국 전역으로 나갔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주택용 태양광부터 텍사스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까지 한화큐셀 제품이 설치됐어요. 미국 고객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한화큐셀의 성공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한국 기업끼리의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2022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화큐셀이 OCI 홀딩스와 1조 4천억 원 규모의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였어요. 한국 기업끼리 손을 잡고 중국에 맞서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동안 한화큐셀은 노르웨이 REC 실리콘에서 폴리실리콘을 공급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중국의 저가 공세 때문에 REC도 어려워졌거든요. 그래서 한국 기업끼리 뭉치기로 한 거죠. 이우현 회장과 김동관 사장이 만나서 계약을 체결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두 사람 모두 10년 동안 버텨온 전사들이었거든요. 서로의 고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이우현 회장이 계약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기업끼리 뭉쳐야 중국을 이깁니다. 이제 우리가 세계 표준입니다. 정말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1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말이었죠. 계약 내용도 파격적이었어요. 2023년부터 2031년까지 9년간 총 16만 톤의 폴리실리콘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1조 4천억 원 규모였어요. 이는 OCI 말레이시아 공장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한화큐셀이 가져간다는 뜻이었습니다. 가격도 중국산보다 훨씬 비쌌어요. 하지만 한화큐셀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공급이 더 중요했습니다. 중국산은 언제 공급이 중단될지 모르거든요. 미국 제재가 더 강화될 수도 있고요. OCI 입장에서도 좋은 계약이었어요. 9년간 안정적인 고객을 확보한 거니까요. 게다가 한화큐셀이 미국에서 성장하면 OCI도 덩달아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중국 업체들도 OCI 제품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트리나솔라 같은 중국 대기업도 비중 국산 폴리실리콘이 필요했거든요.
미국과 유럽 시장에 진출하려면 어쩔 수 없었죠. OCI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중국 업체들이 우리 제품을 사러 와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정말 격세지감이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중국에 밀려서 고생했는데 이제는 중국이 우리 제품을 사러 온다니요. 한국 정부도 이런 협력을 적극 지원했어요. 해외 투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늘려줬고 세제 혜택도 확대했습니다. 한국 기업끼리의 동맹이 강화될수록 중국에 맞설 수 있는 힘이 커지거든요. 업계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각자 도생이었는데 이제는 협력이 생존의 핵심이 됐습니다. 중소부품업체들도 한화큐셀과 OCI에 납품하려고 줄을 섰어요. 신동인 한화큐셀 ES 사업부문장은 더 나아가서 금융 솔루션까지 개발했습니다. 단순히 패널만 파는 게 아니라 설치부터 유지 보수, 금융까지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였어요. 이렇게 되면 중국 업체들이 따라오기 더 어려워집니다. 해외에서도 한국 모델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일본, 인도, 브라질 같은 나라에서 한국 기업들의 협력 방식을 벤치마킹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중국에 맞서서 성공했는지 배우려는 거였어요. 이제 판도가 완전히 뒤바뀔 때가 왔습니다. 2025년 현재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화큐셀은 미국 주택용 태양광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했어요. OCI는 비중 국산 폴리실리콘 시장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1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한화큐셀의 성장세가 정말 놀라워요. 미국 주택용 시장에서 점유율이 30%를 넘어섰습니다. 예전 1위였던 중국 롱기솔라를 제치고 1위에 올라선 거예요. 게다가 수익성도 크게 개선됐습니다. OCI도 마찬가지예요. 말레이시아 공장이 풀가동되면서 전 세계 비중 국산 폴리실리콘의 30% 이상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중국산을 쓸 수 없는 지역에서는 OCI가 유일한 대안인 경우가 많아요. 더 놀라운 건 중국 기업들의 반응입니다. 예전에는 한국을 무시하던 중국 기업들이 이제 한국 기술을 배우러 와요. 특히 텐덤 패널 기술에 대한 관심이 엄청납니다. 중국 롱기솔라의 한 임원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10년 전 우리를 무시하던 중국이 이제 우리 기술을 배우러 옵니다. 정말 격세지감이죠. 가격으로만 승부하던 중국이 이제는 기술에서 뒤처지게 된 거예요. 유럽에서도 한국 기업들의 인기가 높아졌어요.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 한화큐셀과 OCI 제품을 선호합니다. 환경성과 기술력을 모두 갖췄다고 평가받고 있어요.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에서도 한국 모델을 도입하려고 해요. 케냐의 한 마을에서는 한화큐셀 태양광 패널로 전기를 공급받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전기도 없던 마을이 한국 기술 덕분에 밝아진 거예요. 케냐 마을 이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한국 태양광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밤에도 공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뿌듯하죠. 인도에서도 한국 기업들과 협력하려고 해요. 인도 정부가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고 하는데 한국이 최적의 대안으로 떠오른 거예요. 모디 총리도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적극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OCI 폴리실리콘으로 만든 태양광 발전소가 운영되고 있어요. 아마존 열대우림을 보호하면서도 깨끗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된 거죠. 브라질 정부도 한국 기술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중국 내에서도 한국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중국의 고급 주택가에서는 한화큐셀 제품을 설치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품질과 효율에서 중국산보다 우수하다고 인정받은 거죠. 한국 정부도 이런 성과를 자랑스러워하고 있어요. K-팝, K-드라마에 이어서 이제 K-태양광이 새로운 한류가 됐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죠. 10년 전만 해도 절망적이었던 한국 태양광 산업이 이제는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우현 회장과 김동관 사장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들의 뚝심과 비전이 오늘의 성공을 만들어낸 거죠. 지금도 하나큐셀과 OCI는 더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전 세계 태양광 시장에서 확고한 리더십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중국을 완전히 제치고 세계 1위가 되겠다는 야심찬 계획입니다.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어요. 어떻게 작은 나라가 거대한 중국을 제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배우려고 합니다. 기술과 품질,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